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모두 일제히 한국을 가리키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일본 역사학계에선 꾸준히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문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는 주장을 밀어붙여 왔는데요. 최근 곳곳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파했다는 증거로 떠오르자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며 온갖 오만을 떨던 일본의 코가 납작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어 일본은 이를 숨기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보다 최소 100년 이상은 앞서 있었다는 한국의 이것. 대체 무엇일까요? 일본 역사학계를 머쓱하게 만들었다는 이 작은 나무 조각은 목간이라 불립니다. 목간은 종이가 발명되기 전 기록을 위해 사용하던 얇은 소나무판이죠. 한국문화재재단이 충남부와 쌍북리 일대에서 발견한 이 목간에 적힌 내용은 적외선 촬영으로 정밀 판독되었는데요. 이 목간 한 점에 적힌 숫자 기록은 바로 9구단이었습니다. 길이 30.1cm, 너비 5.5cm, 두께 1.4cm 크기의 목간에는 2단부터 9단까지 칸을 나눠 직각 삼각형 모양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었죠. 목간 전면에 상하 4개 숫자를 한 단위로 구분선을 긋고 희미하게 공식이 되풀이됩니다. 이를 발견한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6에서 7세기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구구단 표임을 확신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달달 외우는 이 구구단이 역사학계에서 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구구단은 숫자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구단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그 문화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수준이 높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여겨지고 있죠. 사실 구구단표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은 중국입니다. 이에 대해선 역사학자들 간 이견이 없는데 이미 기원전 3세기 리아유작에서 구구단이 적힌 목간표가 출토된 덕분입니다. 또 관자, 순자와 같은 서적에도 구구단에 대한 내용이 저술되어 있죠. 반면 일본과 한국은 구구단이 언제 한반도에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는데요. 국내 역사학계에선 광개토 대학릉비,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구구단과 같은 셈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에 의거해 삼국시대에 유입되었다고 보았죠. 일본 역사학계에선 약 8세기에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구구단이 유입되어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에 구구단을 전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에선 별다른 증거가 없었고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발굴된 구구단표 관련 유적을 증거로 들이밀어 일본의 주장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었죠. 그때 부여에서 출토된 이 구구단표 목간의 제작 시기가 6에서 7세기로 밝혀지며 일본에서 입을 다물게 된 것입니다. 일본 측에선 늘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을 근대화시킨 장본인이 일본이라 주장하지만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했던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목간이 제작된 건 삼국시대, 그 중에서도 백제는 일본과 유난히 교류가 잦았는데요. 고대의 백제는 건축, 회화, 조각, 학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국 남조로부터 문화를 흡수해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백제의 우수한 문화는 한성시대 초부터 웅진, 사비시대까지 일본에 꾸준히 전파되었는데요. 한학, 불교, 천문, 지리, 의학, 음악 등 분야를 막론하고 백제의 여러가지 산업기술이 고대 일본 문화에 씨를 뿌리며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날 일본의 국호가 원래는 백제 땅을 일컫는 칭호였으며 국호 성립에도 백제인들이 관여했다는 학설까지 제기되었는데요. 660년 백제 멸망 당시 예군이라 불리는 인물의 묘지명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예군은 의자왕과 당의 투왕의 관리가 된 후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인물인데요. 그의 묘지명 문장에 새겨진 일본 글자가 일본 국호가 아닌 백제의 다른 표현이라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묘지명에 적힌 일본이라는 글자가 공식 국호가 아니라 나당군에 멸망한 백제 땅을 뜻한다는 단서가 밝혀진 것이죠. 기존 학계에서는 일본이라는 글자를 공식 국호로 봤지만 일본 고대사 학계 권위자인 도노 하루유키 교수는 기교를 응축시킨 묘지명 문장을 봤을 때 절대 국호로 볼 수 없다 라고 밝혔는데요. 묘지명에 기록된 당시 백제, 중국의 주변 나라는 국호를 쓰지 않고 자연환경적 특징에 근거한 은유적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독 일본만 공식 국호를 쓸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묘지명에서 일본은 중국에서 볼 때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으로 결국 백제를 가리킨다고 밝혔습니다. 묘지명이 발견된 직후 일본이라는 가장 오래된 국호가 실물로 발견되었다며 들떴던 일본에
일본인 교수가 직접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이 한국에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인이 또 한 명 등장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의 신으로 통하는 고바야시 교수는 일본의 가타카나가 신라에서 유래했다는 학설을 제기했는데요. 1200년 전 신라 고승 원효가 저술한 판비량론, 신라의 불경 필사본의 발음과 뜻을 표기하기 위해 붙인 신라인의 각필에서 가타카나가 비롯되었다는 학설은 한일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또 신라시대에 만들어져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 경전, 대방강 불화엄경에서 가타카나의 기원으로 보이는 각필문자 360개를 확인했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실제로 그는 글자 옆에 새긴 발음부호와 같은 각필을 보면 볼수록 신라에서 유래한 것이 확실하단 판단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현지학계에선 그의 주장을 반박하며 미묘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것이라며 학문은 밝혀낸 사실로 이야기하고 해석해 냉정히 평가받는 과정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근대화를 일궈냈다고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증거들은 일제히 한국 역사학계에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이를 전부 무시하는 듯 여전히 역사 문제로 한국과 대립하며 팽팽히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하루라도 빨리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가를 위하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